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엔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돌봄 인력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 돌봄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립재활원의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송원경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돌봄 로봇이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돌봄 로봇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예. 돌봄 로봇은 의존 집단, 예를 들어 체중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같은 이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비공식적인 가족 등의 역할을 보조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광의 개념으로는 돌봄 로봇 및 기기라고도 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자를 돕는 로봇이나 기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들은 다양한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옮겨 태우기, 수면, 욕창 관리, 24시간 모니터링, 배설, 위생 관리,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봇들의 주요 목표는 돌봄받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런 로봇들은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돌봄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현장에서 이 돌봄 로봇의 수요가 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현재 돌봄 로봇의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장애 인구의 증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75세 이상 인구 중 40에서 50% 이상이 장애를 가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 로봇 기술은 중요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돌봄 로봇 수요의 급증에 부응하는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5년이나 30년 후에는 돌봄자 한 명이나 로봇 한 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 로봇이 지금은 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돌봄 로봇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설 관리나 커뮤니케이션 지원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이미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이상 규모로 활용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제조돼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로봇들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상용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돌봄 로봇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나 인증 과정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시장 진입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의 실증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돌봄 로봇을 분야별로 활용, 사용 환경, 또 사용자 교육 방안 등을 포함한 돌봄 로봇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돌봄 로봇과 관련해서 공공 서비스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모델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돌봄 로봇이 얼마나 상용화되어 있습니까? 해외 돌봄 로봇 보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와 대응해서 장애인의 지원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게오 로봇이라고 부르는 로봇을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돌봄 로봇이 개발돼서 실제 시설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로봇들은 주로 고령자의 돌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 자립을 위해서 또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유럽에서 앰비언트 어시스티드 리빙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은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첨단 로봇 기술 개발과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요양시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과 같은 기술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도 돌봄 로봇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에서 로봇이 현장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봇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돌봄 로봇 실제로 이용해 본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돌봄 로봇 사용하는 돌봄 제공자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네.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초기에 진입 장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매뉴얼, 그리고 교육의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점차 돌봄 로봇과 익숙해지며 로봇의 도움으로 일상적인 돌봄 활동이 보다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돌봄 로봇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제품과 사용자 간의 현장 실증을 통해서 제품의 검증, 품질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실제로 일부 사용자는 돌봄 로봇의 도움으로 한 20-30% 정도 돌봄 부담이 경감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돌봄 로봇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돌봄 제공자의 일상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돌봄 로봇 사용에 대한 초기 우려나 진입 장벽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로봇의 장점과 효과는 사용자 사이에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은 한 2주 정도만 사용해도 사용자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 갖고 있는 돌봄 로봇이 현장에서 더 잘 활용되려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돌봄 로봇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첫째, 로봇을 기본적으로 구동 인식, 의사결정 관련해서 기술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로봇이 복잡한 돌봄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사용자와 로봇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니즈 파악부터 활용까지 모든 단계의 이해 관계자가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첫 단계에서 시범적 보급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수한 제품은 급여나 사회 서비스 품목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장기요양 제도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우리 15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같은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리모델링을 할 때 로봇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돌봄 로봇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돌봄 로봇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빠르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